네, 스마트 팩토리라는 또 브랜드명을 가지고 오프라인 샵을 이제 개장을 했습니다. 지금 물건을 갖다 놓은 건 별로 없는데, 헬멧, 스마트 모빌리티 헬멧부터, 그 다음에 지미니와 S6, 그리고 저희 키트 장착된 자전거들, 그 다음에 킥보드, 그런 제품들을 전시해 놨고요. 원래 있었던 것들 좀 가져다 놨습니다. 그리고 추가된 게 플라이어 제품들이 라인업이 됐고요. 그 밖에 여러 다른 업체들 제품들이 곧 입점될 예정입니다. 지금 지민이도 몇 대 조립을 해야 되고요. 그렇게 되고, 여기서 약간 저희가 풀 정비를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좀 시간상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일하는데 조금 지장이 있어요. 그래서 정비만 하고 있을 수가 없고, 이제 개발업이 한 3가지 정도가 지금 맞물려 있다 보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오시면 이렇게 쾌적한 공간에서 공기청정기들이 한 2대 있습니다. 3대 있고요. 아직 물이랑 이런 것들, 음료수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오셔서 언제든지 차를 마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언제든지 방문 주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클라크입니다. 오늘은 앞으로 스마트 모빌리티 업계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자전거는 어떤 거를 선택해야 되냐라는 이제 영상을 올렸는데요. 와 연관된 걸 수도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 쪽에서는 저희가 아직 이제 라인업을 꾸준히 갖추지 못했고, 또 이제 다른 업체랑 협력을 하고 있는 관계인데, 전동 킥보드 쪽도, 그 다음에 전동 스쿠터 쪽도 저희가 앞으로 협업을 통해서, 또한 자체 개발을 통해서, 또한 자체 수입, 그걸 통해서 이제 이 부분을 타개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네, 어떤 말씀인가 하면, 전기 자전거의 변화된 소식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진행 중인 건인데, 어떻게 될지는 아직 법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는 이제 법이 통과되고 나서야, 그리고 또 법이 통과되더라도 그거를 시행하고, 또 시행한 다음에 계도 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 완충 기간들도 있으니까 또 언제 시행될지 몰라요. 지금 처음 저희가 전기 자전거를 접한 2009년, 그때 이제 약간 얘기 나고, 2012년, 저희가 2012년, 11년 그 정도쯤에 창업을 했으니까, 그때는 요원했어요. 법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셨지만, 요원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결국 이제 2017년? 17년이 돼서야지 이제 통과가 됐고, 18년에 발의가 됐고, 이제 이제 한 해 지난 거예요. 제대로 된 지 한 해 지난 상태인데, 법이라는 것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게 하나가 통과되고 나면 그 다음이 열릴 수 있는 기회들이 열리기 때문에 개정을 하면 되니까요. 근데 진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기자전거가 이제 250W가 처음에 어렵사리 됐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350W로 됐죠. 그래서 이제 좀 혼란도 있었을 거예요. 업계에선 준비하지 않고 350으로 가다 보니까 250으로 인증을 받으신 업체들이 이제 새로 인증을 받는 그런 일도 있었고, 배터리 용량이라든지 또 무게라든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새로 추가된 거는, 처음에 제가 이제 그 법에 대해서 이제 발의할 때 공청회 같은 것도 하고 참석할 때도 얘기됐던 내용이에요. 유럽 기준이나 중국 기준이나 일본 기준은 한국과 맞지 않다. 한국은 어떻죠?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배운 70%가 산지로 구성된 이 어필이 많은, 업다운이 많은 이 지역이라는 자체입니다. 자전거를 타다 보면 자동차를 탈 때는 구름 같지도 않은 구름도 약간의 1m짜리 언덕이라 할지라도 이게 힘들어요. 힘들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 데는 그나마 낫죠. 이제 평지 가운데 그렇게 1, 2m 높이의 언덕들, 그런 것들은 이제 커버가 가능하지만, 이 산이 많은 동네에서는 정말 자동차도 올라가기 힘든 곳이 많거든요. 이제 그런 곳에 사시는 분들, 또한 또 레저로 즐기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이 전기자전거가 일종의, 어떻게 보자면 도움을 줘야 돼요. 도움을 주지 못하고 그냥 무게만 증가하고 가격만 증가하는 요인이 된다면
문제가 되겠죠. 거기다가 가격을 맞추기 위해서 스펙을 무리하게 낮추는 결과로 통해서 이게 이도저도 못 되는 상황들이 발생했어요. 예, 이도저도 못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가성비라고 하죠. 가성비가 이게 가격 대비 성능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능이 높아야 돼요, 실은. 성능이 높은데 가격이 이 정도다 라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가격을 그냥 맞춰놓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가성비라고 얘기하기도 그러고, 왜냐면 200만원이 뭐 100만원이 가성비라는 그 금액대는 아니잖아요. 뭐 가성비라고 해야지 뭐 몇십만원짜리 한데 뭐 100만원짜리 느낌이 난다든지 그럴 때 이제 가성비라는 얘기를 하거나, 뭐 몇만원짜리인데 이제 뭐 만원이라거나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이제 그럴 때 가성비를 쓰는지, 이거는 뭐 일종의 가심비, 뭐 마음에 들어야 된다, 이제 그런 거죠. 우리가 자동차를 살 때 또는 뭐 전자제품을 살 때 이 마음에 들어야 되잖아요. 가성비를 뭐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 작동되는 거, 뭐 공기청정만 되면 좋겠다, 그 진공 청소만 되면 좋겠다, 뭐 TV만 잘 나오면 좋겠다 라고 하면은 가성비 뭐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샤오미 제품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니까요. 그렇지만 뭐랄까 요즘 유행하는 말로 갬성이죠. 갬성. 이 TV를 봤는데 갬성이 받쳐줘야 됩니다. 삼성 TV 8K, 8K죠. 8K, 8K 이런 거 보면은 진짜 끝내줍니다. 끝내줘. 이제 4K만 봐도 이제 정말 끝내주는데 그런 걸 왜 사겠어요. 그리고 뭐 몇 인치? 60 몇 인치? 하여튼간 그렇게 되었을 때 그게 이제 마음에 들어야 되잖아요. 마음에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전기자전거는 뭐 보통 그냥 일반 자전거 100만원짜리면 대우 100만원에서 왔다 갔다 급에 어느 정도 이제 가성비 있는 제품들이 나오냐면 뒤에 디레일러가 XT예요. 뒷디레일러가 XT고 웬만한 데는 풀 대오레급이고 뭐 XT 부품이 막 들어간대, SLS 들어간대, 이렇게 그렇게 해서 한 100만원 정도 하예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업체에서는 폭스샥이 앞에 들어있어요. 근데 100만원인 거예요. 100만원 100만원 초반대에 그런 제품이 나와요. 그랬을 때 아 가성비다 라고 하죠. 근데 유명 메이커 제품 같은 경우에는 한 100만원 120만원 정도 줘도 뒷드레일러만 XT고 이제 뭐 그 체인링 비비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마음에 안 드는 게 되게 많습니다. 이제 얘기가 길어졌는데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가성비가 된, 가심비가 된 제품들이 곧 나올 예정입니다. 예, 무슨 얘기냐면 출력 제한이 해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출력 제한은 해제되고 스피드 제한으로 예, 해결되는 거죠. 이제 원래는 이제 얘기를 하자면 길어요. 이제 형평성 문제도 있잖아요. 법에 자동차는 뭐 제로백을 한다든지 3000cc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쭉쭉 밟으면 뭐 120km 갔다는 200km 갔다는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200km 달릴 수 있는 도로가 있나요? 있어요. 일직선상하면 되면은 이제 뭐 200km 달릴 수 있는데 법적으로는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전기자전거도 실은 단속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속도 제한을 해서 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출시 전에 이걸 출력 제한을 하겠다는 거는 조금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로드바이크 같은 경우도 뭐 30, 40 이렇게 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전기자전거 타고 나갔는데 이 속도감이 안 난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언덕을 못 올라가요. 이제 전기자전거 특성상 지금 모터 특성의 한계가 뭐냐면 스피드와 파워와 그 파워와 토크치를 동일하게 내줄 수 있는 모터들이 지금 잘 없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가격이 만만치 않겠죠. 그러니까 저 RPM, 저속일 경우에도 고토크를 쳐줘서 언덕 올라갈 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것들이 리니어하게 세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스피드나 파워를 올려야지 언덕 올라갈 수 있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LCD를 5단, 6단을 이렇게 놔야지 올라갈 수 있는 구조인데 예, 뭐 그런데 리밋이 걸려 있으면 25km일 경우에 출력이 낮은 그 모터 같은 경우에는 언덕을 못 올라가는 경우들이 태반입니다. 그리고 뭐 원래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야 저도 250W 되면 웬만한 언덕 다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심각한 이렇게 막 급경사된 데는 빼놓고는, 왜냐면 이제 받쳐주지 못해서 이제 페달링이 안 돼요. 그럼 이제 그래서 못하는 건데, 그거 외에는 웬만한 데는 뭐 이렇게 산동네도 다 250W로 충분히 커버가 되는데, 이게 교통 약자라든지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250W 갖고 변속을 하면서 페달링을 하면서 올라갈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예, 의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출력으로 커버를 해야 되는데 출력 제한이 있었는데 이 출력 제한이 사라질 것 같다 라는 뇌피셜은 아니고 이제 협회를 통해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있습니다. 킥보드 말씀드렸죠. 전동 킥보드의 경우에 이제 공청회를 통해서 통과됐죠. 예, 뭐 규제 개혁을 해줘야 된다 해서 뭐 그 수입사, 제조사 그런 분들이 엄청난 노력을 하셨어요. 거기도 뭐 거의 전기자전거랑 태동을 같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긴 통과가 되기 어려워요. 왜냐면은 그 자전거는 이제 비빌 수 있는 언덕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페달링을 통해서 갈 수 있는 그 자전거 법안이라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법이라는 그 법에다가 이거를 우겨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해서 건강도 챙기고 국민 그 체육 그리고 건강에 증진을 시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교통 대체 수단을 통하여서 이제 환경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런 명분이 있었어요. 근데 전동 킥보드는 운동 쪽으로는 가깝지는 않고 약간 친환경 교통수단인데 위험하다. 예, 위험하다는 인식들이 강하기 때문에 아무튼 이게 규제 속에 있었는데 실은 전기자전거 업체보다 이 전동 킥보드 업체가 뭐랄까요, 이 접근성이 좋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 시장 진입이 상대적으로 쉬웠어요. 좀 얘기를 하자면 그런데 아무튼 전기자전거는 진입장벽을 이 선두 업체들이 만들어놨어요. 진입장벽을 아무나 못 들어오게 이 규제들을 통해서 진입장벽을 많이 만들어놨는데 전동 킥보드의 경우에서는 그런 뭐 인증 한두 개 정도로 통과되는 경우들이 태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야 이거 할만한데? 이 자금만 있으면 들어올 수 있는 여지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들어왔어요. 그 결과 뭐 제가 느낌상 2배 또는 3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전기 자전거 업체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 입김도 세고 뿐만 아니라 그쪽이 매출이 더 커요. 규모도 크고 사업 규모도 큽니다. 예. 지금 판매 대수를 보면 이 전기자전거 수치를 이미 넘어가 버린 상태가 이미 예전이에요. 왜냐면은 더 싼 가격에 뭐 40~50만 원짜리가 돼도 전기자전거 100만 원 정도 가격대의 그런 성능을 내는 제품들이 이게 스펙상으로요, 뭐 350W 모터에 10A의 배터리가 들어있는 제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게 이제 스펙상만 봤을 때의 얘기고요. 뭐 전체적인 디자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스펙뿐만 아니라 거기에 맞는 합당한 정말 합리적인 그리고 만듦새가 있어야 되는데 조잡한 것들도 많습니다. 하여튼 뭐 특정 업체를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게 많아요. 근데 아시잖아요. 소비자분들 딱 만지면 애플 제품을 딱 만졌을 때 제가 애플 빠해서 그런가요? 근데 애플 제품 별로 없지만 저는 하여튼 그걸 만졌을 때 이 느끼는 감성이 중요한데 그렇지 않아요. 딱 만지는 순간 50만 원짜리네. 다음에 뭐 돈 벌어가지고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해야지 이런 느낌이에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꾸 이제 말이 자꾸 빠지는데 아무튼 이 전동 킥보드가 이제 규제 개혁 그 토론을 통해서 끝장 토론을 통해서 통과가 됐고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년 정도에 발의가 될 것 같아요. 느낌상. 그러면은 전동 킥보드 같으면은 스로틀로 작동됩니다. 스로틀 작동됩니다. 그럼 전기 자전거 도로에 자전거 도로에 전동 킥보드를 들어오게 돼요. 물론 여러 가지 이제 규제들이 있어요. 헬멧을 반드시 착용한다든지 25kg 기준, 그 다음에 30kg 이하, 뿐만 아니라 면허증,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규제들이 있는데 그 규제들을 통과하신 분들은 이제 가지고 진입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전거 전용 도로에 전동 킥보드에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대박 사건이에요. 왜냐면 전기 자전거보다 소유가 많으니까 이제 자전거 도로에 너도 나도 들어올 텐데 물론 동호인들과의 충돌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무튼 이제 친환경 교통수단을 이용한다는 이 관점에서는 다 같이 써야 되는 거죠. 누구의 것이 아니에요. 국민 자산인데 세금 내는데 물론 그분들만의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자전거인의 입장에서 그리고 또 이 스마트 모빌리티를 하는 입장에서 두루두루 또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게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음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전동 킥보드가 들어오게 됐고 그러면 이제 스로틀로 달리잖아요. 그럼 전기 자전거는 형평성이 안 맞잖아. 전기 자전거는 어떻게 할 거냐? 전기 자전거는 스로틀 달리게 해줘라. 어차피 겸용으로 인증된 제품들이 많은데 그것도 인증해줘라. 인증받은 거를 인정해줘라. 국토부 사이트에 등록해줘라 라는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렇죠? 두 가지 알려드렸어요. 첫 번째, 출력 제한이 사라질 것이다.
그렇다고 지금 출력 제한 사라진 거 사시면 도로 못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스로틀이 들어갈 것이다. 이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날 겁니다. 내년에 일어날 거니까 뭐 타면을 장전하시든지 아니면 미리 즐기시다가 하시든지 아니면 지금 그런 제품 사셔가지고 내년에 딱 끼우면 될 수도 있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뭐 모르시는 분들 자꾸 이제 질문하시면 힘듭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희 제품도 이제 그런 제품을 준비를 해야 되겠고요. 다른 업체들도 이제 그런 제품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출력 높은 거 뿐만 아니라 스로틀 되는 거. 그래서 파스 전용 조만간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데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이제 컨트롤러를 바꿔서 이제 뭐 스로틀을 달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이제 제조사별로 얘기가 나올 텐데 그거는 내년에 얘기고요. 그러니까 미리 이게 확장성이 있는지 생각을 해보시고요. 저도 가끔 스로틀을 쓰긴 하는데 뭐 그렇게 스로틀을 쓰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뭐 5% 정도는 쓰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이게 뭐 배터리가 많을 때 얘기지 뭐 장거리를 가는데 그리고 또 토크 센서를 사용하는데 스로틀을 쓰지는 않지만 가끔씩 재미를 눌러볼 때가 있어요. 이렇게 정말 지루한 길이 있어요. 막 직선 코스인데 뭐 가도 끝이 없는 가운데 이제 다리에 좀 쉬려고 한번 누르는 적들은 있지만 그렇게 쓰진 않지만 그래도 그걸 쓰기 위해서 스로틀이 있는 것과 내가 안 써서 안 쓰는 것과 아예 쓸 수 없는 거는 다른 얘기가 되겠죠. 네. 아무튼 저희 스마트 팩토리 소개해드린 것과 그 다음에 내년에 새로 추가될지도 모르는 전동 킥보드가 들어오는 거를 보고 아마 그게 결정이 될 것 같아요. 전동 킥보드가 들어오면 이제 그것도 이제 시행된다는 거. 그 두 가지 사실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여기 버튼 눌러주세요. 안녕.